보겠습니다. 10번이요.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잘 봐봐요. 지금요, 여기 보면 이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인데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만 해, 전입신고만. 그 다음에 보증금이 1억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이요, 병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 지금 전입신고,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돼 있는데 확정일자가 있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은, 전입신고가 있다?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한다?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하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그래서 을은요,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왜요? 소유권 병에게 양도했으니까 양수인이요 뭐란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2번은요, 임차 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병에게 승계되지 않죠. 왜요? 연체 차임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이 을이 갑한테요 월세를 한 번 안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월세를 받아야 되고 병이 을한테 월세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병이 그걸 받으려면 채권 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된다? 만약에요, 연체 차임에 대해서요,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면 병이 청구할 수 있어. 병이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거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가 된다 할지라도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연체 차임이죠.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연체 차임은 누가 부담한다? 누가 청구한다? 갑이 청구한다 이 말이죠. 갑이. 3번은요. 임차 주택 양도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됐다. 그럼요,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이걸 여기서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이걸 앞뒤로 지금 다 뺐죠. 그럼 이 말은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까 했었는데 이렇게 갑이고 여기 을이다. 여기가 A가 채권자다.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을 뭐란다? 갑을 뭐란다? 제3채무자다 얘기했죠. 이 제3채무자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양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병이요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우리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병은요 양수인 갑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하죠. 양수인의 갑의 지위를 승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보증금 반환의 최종적인 반환 의무의 책임자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갑에게 가서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을 뭐란다?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해.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 말이죠. 갑이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뭐한다? 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전부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누가 지금 책임을 지는가? 아주 간단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갑은 특별한 사정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대항력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을이고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임차인이.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병으로 바뀌면 당연히요 갑이요 여기 병한테 청구하죠. 그러면요 주택의 임차 을이죠. 을이고 여기가 갑이죠. 그럼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5번 해석 안 했어요? 자, 예, 오케이. 아직 안 했어요? 자,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병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죠?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죠. 이런 부동산 양도 담보의 경우는요, 결국적으로 누가 소유자죠? 이런요, 여기 봐봐. 자, 이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요 등기를 했다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갑에서 있잖아요. 갑에서 을을 앞으로 등기했을 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된 것은 뭐다? 소유자가 된 것은 매매, 교환, 증여, 이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했을 때 등기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비대차하고 돈 빌려주고 소비대차라고 등기하죠. 그래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돈 빌리면서 우리 집에다가 등기해 주는 거. 돈 빌리고 등기해도 여전히 갑인 내가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다. 등기된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매매, 교환, 증여가 있어야 돼요. 매매, 교환, 증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매, 교환, 증여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OX. 이때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이 소유자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계약갱신 요건이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계약갱신 요건이요. 아주 문제가 됐던 문제연정권에서요.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임대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그 기간 안에 행사를 해야 돼. 6개월에서 2개월. 옛날에는요. 상가는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이죠? 6개월에서 1개월. 상가는 1개월. 주택은 2개월이죠. 여러 번 행사 이거 틀렸죠. 딱 한 번 행사에 한 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차죠. 전대차. 동의 없이 전대차죠. 그러면요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틀렸어요. 알겠죠? 동의 없이 전대하죠. 그러면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해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해지 청구한다는 말은 동의 없이 전대차는 해지할 수 있죠. 민법에서. 그러니까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동의 없이 전대를 할 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기억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요 2000년에 계약을 했어. 2000년 1월 1일이요. 그래서 몇 년 계약이냐? 1년 계약했어. 2001년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 여기서 1년 계약했죠? 그럼 여기서 1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봤죠? 그래서 2002년까지 뭐죠? 계약 기간을 보는 거예요. 1년 계약했어도 2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2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너 나가라고 해야 돼. 아무나 하지 않죠? 그럼 다시 묵시적 갱신이 돼. 묵시적 갱신이 돼서 다시 몇 년이 돼요? 2004년까지 2년이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갱신 요구를 해. 갱신 요구를 하면 다시 갱신 요구 딱 한 번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 갱신 요구할 건데 갱신 요구를 해. 갱신 요구를 하면 다시 몇 년을 살 수 있어요? 다시 또 2년을 살아. 2006년까지 살아요. 알겠죠? 2년을 살아. 다시 2년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2006년 갱신 요구를 하면 2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2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또 나가라고 말을 해야 돼, 주인이. 나가라고 또 말을 하지 않죠? 그럼 다시 또 2년을 묵시적 갱신으로 또 2년을 살아. 2008년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갱신 요구는 몇 번만 행사한다? 한 번 행사하고 묵시적 갱신은 여러 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든 뭐든 관계없이 일단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반드시 나가라고 말을 해야 돼. 안 하면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뭐로 주장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로 주장해. 몇 번이요? 한 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요, 만약에 임대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면 그냥 100년, 1000년 사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임대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번이요.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기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죠. 그래서 대항요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타인의 점유를 매기로, 타인이 누구냐면 전차인이에요. 전차인을 무슨 점유를 한다? 직접 점유하고요. 임차인이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하죠.
이때 간접점유에도 대항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언제요? 여기 이 임차인, 전차인이요. 전부 다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라면 이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본다? 임대인, 간접점유자의 전입신고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전입신고로 봐줘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대차를 주고 나갔는데 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전입신고하면 그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본다? 임대인, 간접점유자의 전입신고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을 좀 모른 척하지 말고 좀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요. 갑 있고 을이 있죠. 봐. 을은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주고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잖아요. 1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좀 을이요. 전대차를 준다 이 말이에요. 전대차. 병한테요. 전화 언제요? 여기 중간에 5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그럼 병은 을한테요. 보증금 1억을 준다 이 말이죠. 을은요.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뭐란다? 전차인이죠. 전차인을 직접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차인을 간접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선 변제? 을이에요, 병이에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누가 우선 변제를 한다? 을이 받는다, 병이 받는다, 을병 둘 다 받는다. 몇 번이다? 1번 을이다, 2번 병이다, 3번 을병 둘이다, 3번 을 또는 병이다, 4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여러분요, 미치고 팔짝하지 말고 봐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갑한테 돈 준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가 되면 돈 받을 사람 얼마나 돈 받죠? 병은 누구한테 줬어? 을한테 줬으니까 갑의 집이 경매가 되던 이 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돈을 받는 것은 을이죠. 을이 돈 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간접 점유한다 이 말은 전대차를 줬으니까 이 사람은 전출 신고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그럼 전입신고를 했겠네? 언제요? 5월 8일 날 전입신고를 했겠네, 전입신고? 그럼 전입신고하면 5월 9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0시부터 대항력. 이 대항력은 병한테 생기면 뭐 할 거야? 이 건물이 경매되면 돈 못 받는데 이 건물이 경매됐을 때 돈 받을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받아서 병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을의 전입신고를 봐줘. 그러니까 병이 전입신고하면 그 대항력은 누구한테 생긴다? 임차인 직접 점유자한테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도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데요. 임대차는요 이렇게 됐죠. 지금 서울시에서 보죠. 서울시에서 을이요 보증금이요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이고요.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확정 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기에 갑이라고 을이라는 사람이요. 저당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불안하니까요. 다시 여기에다 뭐를 했다?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가 딱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죠? 그럼 대항력하고 이 사람은 소액이죠? 소액하고 대항력이 붙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그 다음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붙으면 뭐라고 한다? 우선 변제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력도 있고 최우선 변제도 있고 우선 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전세권도 되고 그러니까 이 갑은요 이 네 가지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하죠.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 없어지고 최우선 변제 없어지고 우선 변제 없어지고 왜? 전입신고하고 소액이고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확정일자니까.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없다 그러면은 대항력도 없고 최우선도 없고 우선 변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전제로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 전세권도 주장을 해.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청구하면 전세권 없어지죠. 그런데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전출 신고하죠. 전출 신고하면 주택임차 보호법상의 모든 권리는 없어지지만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자 별도로 임차인이 뭐까지 했대? 여기 지금 보면 대항력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전세권 등기까지 했잖아요. 여기 대항력권을 상실하죠. 아까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대항력 없어 전입신고 전출했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없죠.
그런데 뭐는 남아있다? 전세권 등기가 남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하지만 전세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했다. 매도와 동시에 다시 임차했어요. 이런 경우 매수인 명의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것은 뭐 매도하고 했으면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2월 1일 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전입 신고를 했어. 우리 보통 등기하고 전입 신고하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면서 뭐가 있다? 전입 신고를 했으니까 소유자면서 자기 건물이잖아요. 지금 자기 건물.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등기가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3월 1일 날 매매를 해. 매매를 해요. 을한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하고요. 뭘 한다? 여기요. 3월 2일 날요. 3월 2일 날 이 갑이요. 임차인이 되기로 하고요.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그럼 원래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이 사람은요. 3월 2일 날 임대차 계약이죠. 3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고 자기가 지금 전입 신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한테 이 병한테 이 을한테 등기를 해요. 등기를 언제 했냐? 10월 1일 날 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10월 1일 날 등기해줬다. 그러면 10월 1일 날 등기해줬단 말은 이 사람은 3월 2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10월 1일 날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은 그러면 3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그러면 갑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임차인처럼 보여요? 소유자처럼 보여요?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10월 1일 날 갑이요? 을한테 등기해 주죠? 그러면 등기해 준 그 다음날 10월 2일 0시부터 갑이요?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집을 팔고 다시 자기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죠. 이 사람은 맨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요. 지금은요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잖아요. 이걸 무슨 점유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유 개정의 경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점유 개정이라고 하고 점유 개정 그래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대항력이다 공시 방법을 갖춘다 임차인으로서 그 말은 제3자가 봤을 때 임차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제3자가 봤을 때 임차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알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란 말은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앞으로? 갑이요. 주민등록도 누구한테요? 갑 앞으로요. 갑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했다. 매도와 동시에 임차했다. 이걸 말한다? 점유 개정이다 이 말이죠. 점유 개정.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여기가.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다 후다 이 말이죠. 후다. 알겠죠?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되기 전에는요 여기죠.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못 받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보호받지 못하고 이전 등기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 인정된다 다 틀린 거예요. 등기 후 그 다음날 0시부터 등기 후 그 다음날 0시부터 등기와 관계없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럼 4번은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럼 여기서 마칠 때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이렇게 됐죠?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5번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잘 봐봐. 아까는 우리는 뭐죠? 임차인 혼자 그랬죠? 기억 안 나? 안 나와 좋아.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자기 것만 일시적으로 옮겼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요 주택의 인도나 전입신고는 누구의 것도 포함한다? 가족의 것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빠져가 나고 가족 그대로 다 뒀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전입신고를 뭐라고 한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보니까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요, 13번은요. 주택임차 보호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가구용 단독이죠.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뭐만 쓴다? 지번만 있으면 지번만. 알겠죠? 그런데 여기가 다세대주택이죠. 다세대주택은요. 동호수 지번이 있어야 돼요. 지번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인데 각각 독립성이 있는데 소유자가 가본자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아버지가요 죽기 전에 이것을요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뭐를 했다? 증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었죠. 그럼 내가 맨 처음에 다가구일 때 나는 집원만 해가지고 전입시험 대학력을 취득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세대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집원만 기재했는데 동호수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호수까지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미 다가구용일 때 지번만 기재해서 대항력이 있었으니까. 2번은요. 리언은 5선 배정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 대지만 우리가 막 이거 지금 세 번째 나왔죠? 대지만 경매가 되면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뭐 할 수 있다? 5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것은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됐다. 잘 봐봐.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요,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언제요?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 지금 전입신고한 다음에 소유권이 양도됐죠. 언제? 3월 1일. 3월 1일 이렇게 병한테 양도됐다 이 말이죠. 양수인이라고 하죠. 양수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부담하게 되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전입신고를 가지고 있었죠. 전입신고 가지고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갑일 때 전입신고했다 이 말이죠. 잘 봐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집이 3월 1일 팔렸죠. 팔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요, 팔고 난 다음에 임차인 주민등록 이전했어. 언제 주민등록 이전했냐?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전출했어. 전출 신고를 했어. 그러면요, 을은병한테 돈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이죠.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봐봐. 자, 보시면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어. 이 사람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어. 전입신고 안 한 경우. 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요, 을은 갑한테 보증금 1억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전입신고 안 한 경우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전입신고 안 했어 이 사람이? 다 맞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전입신고가 필요가 없다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이라고 100번 얘기했잖아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을하고 갑하고의 계약 내용을 누구한테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의 당사자죠. 여러분요,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월세 들어가 살았어. 보증금 100만 원밖에 안 돼. 전입신고 하려니까 쪽팔려. 그래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올 때요, 쪽팔리니까 그냥 갈게요. 그래요? 나 쪽팔리니까 100만 원 쪽팔리니까 그냥 갈게요. 그래요? 쪽팔리든 말든 돈 100만 원 내려놓게 해야 돼. 100만 원 내려놓게 해야죠. 그게 바로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이제 봐봐. 순서를 그러니까 보라고, 순서를. 여기 봐봐. 지금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그런데요, 이 집은요, 3월 1일 날 병한테 팔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하죠. 오케이. 자, 이제 봤죠? 승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이 을하고 병하고가 이제 계약이 됐다 이 말이죠.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이제 갑은 빠지죠. 너 승계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4월 1일 날 전출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전출 신고를 했단 말은 전입 신고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도 을하고 병이 지금 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왜? 갑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보니까 당연히 전출 신고하든 말든 을은 병한테는 뭐 할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 제3자 병한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순서를 보라고, 순서를. 알겠죠? 집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전출 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이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전출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보증금 받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인데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로 부담이 되겠다 이 말이죠. 양수인이 임차인한테. 여기를 그리고 이거 병이다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이전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을은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멸한 다 틀렸다 이 말이죠. 정답은 몇 번이다? 기억하고 니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별말도 아닌데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